안녕하세요, 주마카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세제 개편안 발표와 함께 급락이 나왔던 국내 증시는 이번 주 들어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 다시 고점을 넘기 위해선 새로운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분봉을 보면서 오늘 상황을 살펴보면 장전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예고와 함께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장 초반 국내 증시는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 중국 단체 관광 무비자 시행 소식이 나오며 시장 분위기가 크게 반전됐고요. 화장품, 뷰티, 미용의료, 여행, 항공 등 중국 소비 관련 섹터가 동반 반등을 이끌며 지수 전체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지수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이었고 전체 시장이 강했다 보기엔 어려운 흐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주나 테마 중심의 강한 흐름이 있었던 하루였고요. 특히 오후에 움직인 중국 무비자 관련 이슈는 향후 테마가 비는 구간마다 재부각될 수 있는 모멘텀이니 계속 관심 가지셔야겠습니다. 현재 시장 자체가 약한 만큼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트럼프 관세 이슈, 한미 정상회담, 세제 개편안 발표 등 주요 이슈들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개별 종목 중심으로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하며 대응해 나가야 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상한가 종목을 보시면 총 5개 종목이 나왔는데요. 서메이지가 3연상을 기록했고 이렇게 대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가총액이 500억 이하의 작은 종목들이나 이렇게 가격으로만 봐도 동전주인 종목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강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오늘 강했던 화장품주 K뷰티부터 한번 살펴보면 오전장 APR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화장품 테마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화장품 종목을 체크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한국 화장품 종목이 이렇게 다시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해당 종목이 화장품 sek터에서 대장주 역할을 자주 해주는 종목이기도 했기 때문에 체크해드렸던 부분입니다. 6월달 여기서 상한가를 기록한 뒤 횡보가 나왔고 W자 조정이 나왔었죠. 그리고 21선 부근에서 지지하고 이렇게 다시 급등이 나왔었는데 7월달에도 여기 횡보할 때 체크해드렸고 이 구간에서 급등을 먹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이렇게 양봉으로 계속 막아주는 흐름을 보고 아침에 체크해드렸고 장중 거래가 터져주면서 오늘 최고 14.53% 상승, 종가는 10.13%로 마감한 상태입니다. 오후장 중국 단체 관광 한시적 무비자 입국 시행 소식이 전해지며 해당 테마의 상승 모멘텀이 추가되기도 했고 그러면서 화장품주, K뷰티를 포함해 여행주, 항공주, 카지노주, 면세점 관련주 등 관련 테마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오늘 급등이 나왔지만 해당 모멘텀이 살아있기도 하고 이렇게 오늘 거래도 앞에 상승할 때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목표는 7월 16일 기록한 12,730원 부근을 목표로 하고 대응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의 100%는 없기 때문에 항상 시장 상황을 고려해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코리아나 종목입니다. 코리아나 종목도 한국 화장품과 동일한 모멘텀을 기준으로 체크해드렸던 종목인데요. 화장품주들이 이렇게 많지만 보통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실적이 나는 기업이 있고 중국 등 중하권에서 실적이 나는 기업이 있는데 코리아나는 대표적으로 중하권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코리아나도 6월 20일 상한가를 기록한 뒤 이렇게 7월 달에 상승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지금 하락 조정을 받은 뒤 이렇게 가격 지지를 해주고 다시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리아나 종목 역시 후속주로 움직임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 거래가 터져주는지 계속 지켜봐야 할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가격 지지가 나온 이 부분을 깨지 않는다면 현재 자리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화장품주, 미용의료 관련주 포함 여행주, 항공주, 면세점 관련주, 호텔 관련주, 유통 관련주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상승 모멘텀이 나와줬고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한시적 무비자 시행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라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10월 달에 중국 국경절도 있는 만큼 해당 테마는 움직일 테마가 마땅치 않을 때마다 부각될 수 있으니 계속 관심 테마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블루엠텍 종목입니다. 블루엠텍 종목은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삭센다와 위고비의 국내 유통업체로 유명한 기업인데요. 이번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의 사전 구매 개시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제도 장중 최고 24.18%를 상승이 나왔었고 종가는 16.91%로 마감했었는데 어제 이렇게 분봉해서 저점을 지켜주면서 계속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 어제 이 체크해드렸던 가격대를 계속해서 지켜주는 흐름을 보고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위고비, 마운자로 급여 등재 관련 특징지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오늘 장중 추가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장중 최고 9.51% 상승, 종가는 2.33%로 마감했고요. 어제 종가보다 이렇게 위에서 마무리됐고 일라이릴리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의 국내 출시와 급여 등재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켜봐야 할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올릭스 종목입니다. 여기 표시해드린 가격 횡보가 나왔을 때부터 관심을 다시 가졌었고 이평선에 올라타주면서 거래가 붙는 모습을 보고 41,000원대부터 수익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으로 오늘도 장 초반부터 이렇게 추가 상승이 나와주면서 최고 54,000원까지 기록해주기도 했었습니다. 종가는 51,500원으로 마감되었으나 여전히 5일선 위에 양봉을 지켜주는 흐름이고 현재 이렇게 일봉 매물대에 접어든 상황이지만 5일선은 지켜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의 국내 출시가 8월 중순에서 8월 말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며 국내 비만 치료제 개발 업체들도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릭스 종목은 비만 치료제 외에도 RNA 신약 등 신약 관련주로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한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와줄 때까진 한번 끌고 가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연초에 3연상을 기록하는 등 확실한 재료가 있으며 길게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3월 7일 최고가 64,000원까지도 도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ABL 바이오도 이렇게 21선 부근에서 음봉지지, 양봉지지 흐름이 나온 뒤 어제부터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어제도 21선 위에서 양봉으로 마감해줬고 오늘도 21선 위에서 양봉으로 마감해주며 이 이평선 위에 안착해주려는 모습입니다. 내일 거래가 붙으면서 어느 정도 확실하게 방향성을 보여준다면 제일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짧게 이 부분을 깨지 않는다면 단기 관점으로든 스윙 관점으로든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ABL 바이오의 재료는 이중항체 플랫폼 기업으로 비만 치료제 재료도 있고요. 면역 항암제 등 신약 관련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 기자재 테마에 속해 있는 1승 종목입니다. 최근 하나오션, 대한조선 같은 코스피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데요. 조선주 테마가 강하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계실 테고 이렇게 조선주 테마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조선 기자재, 부품주까지 체크를 하셔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1승 종목은 7월 31일 목요일 상한가까지 들어가졌던 종목이고 이날에도 저점에 잡아 상한가까지 갔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고 이렇게 조정을 잘 받은 뒤 계속해서 5일선을 타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해당 테마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며 장중에 상승을 시도해주는 움직임도 나와줬고요. 오늘도 4.95%까지 상승이 나오기도 했었고 종가는 보합권에 마감했지만 여전히 가격대를 지켜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조선 기자재주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단기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한미 정상회담 등 일정이 남아있고 해당 테마가 계속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승처럼 이렇게 상한가까지 가졌던 종목들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은 1승 종목은 이렇게 앞에서 보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침으로 마무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종목 특징이 이렇게 침 주는 종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 고점을 넘어서더라도 다시 침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알고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테마는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저점을 찍고 올라와주는 분위기인데 진작 스윙주로 소개드렸던 종목들도 많고 해당 테마는 코스닥에서 주도 테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주요 테마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고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저는 현재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보고 있지만 2차 전지 테마도 반도체 테마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최대한 세부적으로 나눠서 관리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중 대표 종목으로 정리했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이크 머티리얼즈, 한농화성이 장 초반 좋은 움직임을 보였었고 전고체 배터리 테마의 이 종목들을 제외하고도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이 세 종목이 중심이 되어줄 수 있는 종목들이니 계속 관심을 가져볼 만하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ESS 관련주,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반고체 배터리 관련주, 음극재 관련주, 양극재 관련주 등 2차 전지 소재주, 2차 전지 장비주들을 분류해서 관리가 필요하겠고요. 저는 이렇게 보면 대충 알지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세부적으로 테마를 나눠서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장은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장 초반엔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예고 및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중국 단체 관광 무비자 시행 소식에 힘입어 K뷰티 포함 중국 소비 관련 테마가 반등을 주도했습니다. 지수는 소폭 상승했지만 새로운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런 가운데 등락률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 넘는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도 굉장히 적었고 거래가 없는 종목들을 제외하면 상승률은 더욱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적주라든지 명확한 테마 중심으로는 수익 기회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선 먹을 게 많진 않지만 먹을 건 있었던 시장이라는 점은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특히 중국 무비자 이슈는 앞으로도 테마 공백 시 반복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재료이니 관심에 넣으시고 지속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시장은 앞으로도 트럼프 반도체, 의약품 관세 이슈, 한미 정상회담 일정, 세제 개편안 마감 등 굵직한 변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순한 기술적 반등보단 시장 전체 흐름과 테마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잡는 게 유리할 듯합니다. 시장이 지루하지만 하루하루 경험치를 쌓아나간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시장을 천천히 보시면서 최대한 종목들을 압축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식전문점 주마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